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금요일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전향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수교 50주년인 내년을 새 출발의 원년으로 삼자고 말했습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대일 메시지는 미래지향적 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지도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촉구하면서 특히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에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의 결단으로 한일 수교 50주년인 내년이 새 출발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도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한중일 3국이 원자력 안전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도 내놨습니다. 상호 갈등을 겪는 세 나라가 비정치적 분야에서부터 차근차근 상호 신뢰를 쌓아가자는 취지입니다. 재난구조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마약 문제 등 다른 분야에서도 공동의 협력을 확대해서 항구적 평화와 번영의 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경축사는 과거 대일 메시지에 비해 표현이 부드러워져 관계 개선 의지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이재원입니다. 광복절을 맞아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서도 기념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광복을 기념하는 자리였지만 오히려 한인들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면서 다민족 행사로 발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외쳤던 이들을 기리는 33번의 종소리가 샌페드로 우정의 종각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은하면서도 깊이 있는 종소리는 행사장을 찾은 미국인들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Well, I lived in Korea for a short time and it brings back a lot of memories of Korea. 우정의 종각 보수 이후 처음으로 열린 광복절 기념식과 타종식. 종각으로 들어서는 길에는 유엔과 한국전 참전 국가들의 깃발이 세워졌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라고 쓰여진 큰 배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염원과 기원이 이름과 함께 담겼습니다. 오늘은 한반도의 독립을 기념하는 날이자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전 기념일. 실제 오늘 기념식이 열린 우정의 종각에는 한인들보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다민족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두 사람이 연주하는 산조 피아노 연주와 둘의 사물놀이패의 공연도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빛냈습니다. That's certainly a very happy day for the United States as well to be able to put World War II behind them. And 행사를 할 때 한국 분들이 오시는 비중보다 미국 분들이 오시는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정의 종 자체가 이제 단순히 어떤 한국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국 안에서 굉장히 이분들한테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다 함께 외치는 만세 삼창에는 다민족의 화합과 상생의 영혼이 담겼습니다. 우정의 종에서 열린 광복절 기념식. 광복의 의미를 넘어 인류의 평화와 자유를 지역 커뮤니티 주민 모두가 함께 기원하는 축제장으로 발전했습니다. 샌페드로에서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광복 69주년 기념식이 LA 한인사회에서 오늘 개최되었습니다. 한인 2세들에게 한글을 통해서 광복절의 의미를 전하려는 노력이 올해 LA 한인사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세! 만세 삼창이 울려 퍼집니다. 일제 강점기 때 금지됐던 대한민국 만세 삼창. 독립유공자 도산 안창호 선생의 아들 랄프 안 씨의 선창으로 울려 퍼집니다. The courage of the men, women and children that cried out 만세. 기념식은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순국 선열을 위한 묵념과 광복절 노래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도 위안부 문제 해결은 광복절의 과제였습니다. 특히 군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아계시는 동안 그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전향적 조치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때 한일 관계가 건실하게 발전할 것이며 내년의 한일 수교 50주년도 양국 국민들이 진심으로 함께 축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국과 떨어져 있어 자칫 잊혀질 수 있는 광복절의 의미를 한글 놀이를 통해 한인 2세 어린이들에게 전했습니다. 광복절을 이제 2세들에게 알리면서 또한 아름다운 한글을 같이 함께 알리고자 참석하게 되었고, 한편 기념식이 열린 한인회관 입구 앞에서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는 한인들의 서명도 이어졌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도 오늘 광복절 기념식이 개최됐습니다. 특히 올해 기념식은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플러싱에서 개최됐고, 뉴욕 한인사회 모든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기념식을 가져서 광복의 정신과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뉴욕에서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뉴욕 플러싱, 만세 삼창의 함성이 울려 퍼집니다. 오늘 기념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는 300여 명. 이번 광복절 기념식의 주제는 역시 한일 간 역사 인식과 남북관계였습니다.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한반도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물론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통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 하겠습니다. 내년 광복 70주년, 한인동포사회의 미래를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늘이 주신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을 해서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왔습니다. 단결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노소 남녀로 할 거 없이 뭉쳐가지고 다시. 올해 뉴욕의 광복절 행사는 모든 한인사회 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하나의 기념식을 가져 광복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한인들이 집중 거주하는 플러싱으로 장소를 옮겨 기념식이 치러졌지만 초청 인사와 단체장이 아닌 한인 동포들의 참석은 저조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주리주 경찰의 10대 흑인 총격 사망 사건으로 미국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 인종차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을 쏜 경관의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숨진 브라운이 강도 사건에 연루됐다면서 관련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경찰이 10대 흑인을 총을 쏴 숨지게 한 경관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Darren Wilson, he's been a police officer for 6 years, has had no disciplinary action taken against him. He was treated for injuries which occurred on Saturday. 경찰은 이와 함께 총격 사건 발생 몇 분 전에 편의점 CCTV 화면을 공개했습니다. 숨진 브라운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흑인이 담배를 강탈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가족과 시위대 등이 왜 이제 와서 갑자기 강도 사건을 언급하느냐고 항의하자 경찰은 다시 당시 경관이 강도 사건을 알았던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hey trying to cover up something and then they're going to be prosecuted for it. Instead of just coming out saying what the truth is, if they taint it. 경찰은 브라운이 체포에 저항의 총격이 일어났다고 설명했지만 손을 든 브라운에게 총격이 가해졌다는 목격자 주장과 엇갈리는 등 여전히 총격 상황은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해 400여 명이 경찰의 총격에 숨지고 그 가운데 4분의 1이 백인 경찰에 의해 흑인이 숨지는 경우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건이 일어난 퍼거슨시는 주민의 3분의 2가 흑인이지만 지난해 경찰에 체포된 흑인이 백인의 10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국 내 인종차별에 대한 보고서가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미국 사회가 얼음물 뒤집어쓰기 열풍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마크 주크버그 같은 유명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유명 정치인과 운동선수 등이 대거 동참하면서 미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입니다. 이번 주 미국 NBC 방송은 아침 뉴스쇼 코너를 얼음물 뒤집어쓰기를 소개하는 것으로 채웠습니다. 출산을 이틀 앞둔 여성 메인 앵커의 도움을 받으며 남성 메인 앵커가 직접 얼음물을 뒤집어썼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같은 시간대 경쟁 프로그램인
ABC 굿모닝 아메리카는 모든 진행자들이 차례로 차디찬 얼음물을 뒤집어 썼습니다. 페이스북 경영자인 마크 주크버그도 동참했고 알래스카 출신 연방 상원 의원은 영하 0도 정도인 지역구 바닷물에 뛰어들면서 다른 정치인들도 찬물을 맞고 정신 차리라고 제안했습니다. So I'm going to challenge every single member of the United States Senate. Do something, do it right, demonstrate your commitment. 미국 사회를 열광시키고 있는 얼음물 뒤집어 쓰기는 단순한 여름나기 흥미거리가 아니라 전신마비를 일으키는 누게릭병 연구 기금을 모으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대거 동참하며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1,500만 명이 페이스북에 관련 사진을 올렸고 570만 달러가 단숨에 모금됐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부인했지만 오바마 대통령도 동참하라는 유명 인사들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금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